3분기 실적 발표 이후요. 그러니까 2달 정도 남짓됐는데요. 23%가 아마존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나스닥이 2%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나스닥의 하락폭보다 거의 10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긴 쉽지 않은데 그만큼 아마존이 시장 대비 엄청나게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른쪽 그림인데요. 2020년 3월 이후에요. 2020년 3월 이후 주가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수많은 온라인 기업들이 엄청 잘 나갔잖아요. 음. 그 가격을 아마존이 다 돌려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도 눈은 안 녹았네요. 캐나다도 엄청 춥나 봐요. 오늘은 좀 춥네요. 영하 7도, 8도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네. 오늘 테슬라의 이슈가 가장 뭐 시장에서는 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6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장 전에는 3, 4%까지 올랐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결국 정규장 하면서 계속 재미가 없으면서요. 결국 약보합으로 오늘 마감되면서 무려 6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뉴스에 보도됐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난데없이 일요일 오후에 날렸습니다. 혹시 내용 보신 분 계시겠지만 워낙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면 자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24시간 해갖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 57% 정도가 사임을 원하고 네. 42%가 계속 일하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음. 뭐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날린 트윗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찾아봤는데 자기를 뒤어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아, 좀 더 자세히 네.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네, 3대 지수가 오늘도 음. 하락한 채 마감이 됐네요. 네. 잠시 후에 또 테슬라 이야기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네. 뭐 금리나 달러 움직임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금리도 오늘 좀 다시 올라가면서 네. 사실은 조금 올라간 게 아니죠. 다시 3.6%에 바짝 다가섰거든요. 그래서 3.58, 3.959 정도에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달러는 보합, 뭐 약보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미국 달러도 좀 추세적으로 저희가 원하고 시청자분들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 것은 달러가 좀 조금 더 계속 깊숙이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달러도 조금 내려가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겠고요. 유가도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향성은 좀 하락 추세긴 맞는데요. 여하튼 유가가 소폭 반등한 것까지 오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12월 들어서요. 오늘까지 6%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12월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10월 중순부터 바닥을 하고 좀 회복하기를 조금 이어지길 원해야겠는데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지나다 보면 2018년 12월에 9%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음. 이후에는 최대 하락한 것이 오늘까지의 좀 안타까운 12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네.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일론 머스크 보겠습니다. 바로 네. 이 트윗입니다. 1,700만, 50만 명이 트위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참여하신 분 계실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참여를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도 당연히 빨리 이 사람은 트위터는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할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저도 57.5%에 들어갔는데 바로 오른쪽 화면 보시면 아무도 이제 그 트위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잡을 지금 원하지 않는다. 뭐 사람 못 찾는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래서 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700만 명의 소위 민의라 그러죠. 민의는 확인했는데 음.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한 0.5% 오늘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좀, 이거 일론 머스크가 그럼 CEO 사임하려고 좀 준비하는 거 아닌가? 좀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 트위터에서 근데 나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 네네. 거는 나 이 네. 자리 계속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한 것 네. 같아서 다시금 좀 시장은 실망한 그런 모습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 보자면 유가 관련해서 정유주 하나 볼까요? 네. 그
어찌됐건 조건시건 연말 아닙니까? 음.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내년 내 시장 전략, 투자 전략 이런 것들 전체적인 그림을 발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들도 무슨 키움이건 미래건 삼성이건 국내 내년도 유망 종목 발표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시즌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엑선 모빌이 오늘 0.4%적 소폭 올랐는데 파이퍼 샌들러에서요. 2023년에 탑픽 리스트에 엑선모빌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다만 음. 목표 주가는 소폭 하향시켰는데요. 131달러에서 117달러로 소폭 하향시켰지만 여전히 탑픽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에너지 주식이 올해 들어서 거의 유일하게 11개 섹터에서 오른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더 오를까라는 우려감 그리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주당 이익 있지 않습니까? 주당 이익은 내년에 많이 감소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 에너지 섹터가요. 어찌 보면 당연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권사에서 에너지 섹터의 비중을 이렇게 성격적으로 줄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그들은 이제 펀드를 담당하고 큰 지수를 벤치마크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에 대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에서 이익도 줄어든다는데 적극적으로 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엑소모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에너지 섹터 일정 수준 갖고 가는 섹터 ETF를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소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가치주나 배당 이런 쪽을 통해서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을 간접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가 올해 들어서요. 올해 전체적인 바이백 규모는 이번 3분기에도 규모로 보면 약간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 음. 자사주 매입이요. 그렇지만 올해도 두 군데 회사가 가장 자사주를 많이 한 곳이 바로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는 애플이고 또 하나가 엑소모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 엑소모빌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디즈니도 오늘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즈니는 우리나라에서도 엊그저께 박상준 아바타. 이사도 나오셔 음. 갖고 아바타 얘기를 많이 하고 아마 이미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다들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다르잖아요. 재밌다 하신 분도 있고 지겹다 하신 분도 있고 생각보단 별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봉 실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월가의 기대치보다는 약간 못 미쳤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오늘 그 디즈니 주가가 오늘 제법 많이 떨어졌죠. 네. 5% 가까이 떨어지면서 52주 최대 저가를 갔고요. 음. 결국 이것은 오늘 다우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의 1등이 디즈니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인데요. 사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 두 개가 이제 핫 이슈입니다. 하나는 이제 테슬라는 늘상 있었던 또 하나의 어떤 가십거리 같은 이슈가 되겠고 종목으로 보면 하나가 디즈니고 하나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또 3.5% 떨어졌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저도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던 거가 3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4분기에 대한 약간의 눈높이를 낮추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스스로가 가이던스를 좀 실망스럽게 발표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날부터 주가 또 흘러내렸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남짓됐는데요. 23%가 아마존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나스닥이 2%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나스닥의 하락폭보다 거의 10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긴 쉽지 않은데 그만큼 아마존이 시장 대비 엄청나게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림에도 보이다시피 오른쪽 그림인데요. 2020년 3월 이후에요. 2020년 3월 이후 주가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수많은 온라인 기업들이 엄청 잘 나갔잖아요. 음. 그 가격을 아마존이 다 돌려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네. 아마존에 대한 주가 실망. 다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또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오늘까지의 흐름 자체는 최소 오늘까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음. 아마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항상 52주 신고가, 뭐 최고가 계속해서 사상적으로 경신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네,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캠펠 숲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브랜드가 익숙하지는 않죠. 그러면 해외에서는 그 토마토 기본적인 그 소스라든가요, 숲이 됐건 간에 아니면 뭐 치킨 숲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숲으로 해서 뭐 세계 1위 브랜드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치 라면을 많이 먹고 라면 브랜드 이런 거를 워낙 많이 있다시피 그 숲이 워낙 미국의 서양 사람들의 주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음. 우리가 뭐 서양 양식 경식집만 가더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캠펠술이 아주 기본 브랜드인데 이게 오늘 물론 종가로 보면 약간 다시 밀렸지만 결국 오늘 2017년 이후 그러니까 5, 6년 만에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캠펠스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브랜드 스모커라는 그 잼 있지 않습니까? 네. 잼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이 아는 마시는 브랜드인데요. 음. 제임 스모커스도 2016년 8월 이후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음. 이게 시장의 절대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이 올해 흐름이 한쪽에선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일부 그리고 필수 소비재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강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앞서 보여드렸던 테슬라가 됐건 그리고 아마존이 됐건 소위 성장 섹터들이 없었던 그런 것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시장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시장에서의 어떤 바닥을 하기 전까지는 소위 리세션 시기에는 어찌됐건 상당히 어떤 퀄리티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거 그리고 어제도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오기석 법인장 나오셔서 얘기했던 거 저희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ETF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심볼로 보면 카우지라는 게 있습니다. COWG 혹시 요도랭크 어저께 방송 기억나세요? 네. 예, 캐시카우가 좋은 것들, 그 네. 모아놓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거의 플러스 보합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희는 보통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 저와 마찬가지 성장주 일색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상당히 강했고 시장이 여차하면 이런 것들이 길게 보면 뭐 내년도 상반기, 짧게 보면 최소한 1분기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인 강한 스타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는 시점이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는 가운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 특히나 IB 쪽에서는 매수 의견도 많이 나오지만 매도를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캠프벨 서브 그리고 제임스 머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매도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도 지금 냉정하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양면성을 보셔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 우리나라 증권사는 대부분 이제 매수 의견 일변도잖아요. 그래서 매도 의견이나 중립 의견이 간혹 나오면 상당히 이제 실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미국은 그 매수 의견만큼 물론 수치로 보면 한 25% 정도가 매도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절대적으로 여전히 미국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어떤 상대적으로 매도 의견도 꽤 많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은요 최근에 잘 나간 주식들도 매도 의견이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매도 의견도요 상대적으로 많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잠시 후에 제가 공유할 수 있고 링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화면 보시면 뭐 순서로 보면 심볼이 있고요. 회사 이름이 있고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제일 오른쪽은 이제 올해 들어 하락폭이 되겠고요. 전체 투자 의견 중에 매도 의견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그중에 제일 위에 거 보면 3명 중에 1명이 매도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오늘 네 번째 캠프벨 숲도 여전히 5명 중에 1명은 매도 의견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매도 의견이 있고요. JM 스모커 잠시 후에 보여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JM 스모커도 10명 중에 3명은 매도 의견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본 것이 매수경까지 목표 주가 괴리의 괴리율인데 이건 보면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마이너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 보면 지금 하락폭이 이렇게 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다양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것이 100% 의견이 아니라 컨센서스지만 이런 것들도 미국 시장엔 당연히 어떤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시면서 스타디할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보시면요.
오늘도 이들 종목을 엑셀 파일로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이버 카페 있지 않습니까? 야미자료. 그리고 유튜브 미국 주식의 미스터 TV 게시판에 이미 공유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도 앵커께서도 궁금해 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그 엑셀 파일로 해서 구글 파이낸스 등을 이용해서 후속 작업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미주미 카페 회원님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이 하이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저희 카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엑셀 다운 받으시고 기존에 드렸던 것도 받으시면서 구글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진짜 다양한 데이터를 여러분들 직접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따라 보시면 기본적으로 엑셀을 기본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진짜 좋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게시판 이 컨텐츠 보고 쭉 따라해 보시길 진짜 네.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게시판에 서로 댓글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항상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 내용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소식을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월가가 아니라 노르웨이 국부펀드 대표의 발언들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분이 요즘 그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2주 동안에도 한 3번 정도 언론 인터뷰 등을 했는데요. 그 국부펀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물론 국부펀드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워낙 활발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국부펀드도 있고, 주별로 무슨 연기금 펀드, 그래서 캘퍼스에서 캘리포니아 뭐 연기금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상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는 어느 나라 건지 혹시 아세요? 노르웨이예요? 아니요, 전 세계 1위는 중국이고요. 음. 2위가 노르웨이입니다. 2위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세계 2위니까 네.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들은 무슨 미국 전 세계 모든 주식은 아니겠으나 이 노르웨이 국펀드에 제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주요 국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주요 국가 주식의 모든 주식도 이제 아주 작은 건 아니고 대표 지수에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지만 모든 주식의 평균 1.3%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규모죠. 1.3%. 웬만한 기업의 1.3%를 평균주로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분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불안함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다. 이분의 시각은 주시장이 추가적인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또 시장의 부담 요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아직 뚜렷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상당 기간 동안요 주식이라든가 채권, 부동산 등에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모두에서 낮은 수익이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하더라도 크게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라는 얘기죠. 과거 10년 동안 돈을 잘 벌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10년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 질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2.0이 언제 가냐는 것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그 코어 CPI가 내년 하반기 2.7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 모든 얘기까지 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수준까지 낮아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겠다. 상당 기간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누가 얘기했다? 이거면 조그만 무슨 뭐 국민연금 정도가 아니라 세계 2위 규모의 국부펀드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물론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이지만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네. 오늘 좀 굳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말이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뭐 우리는 기대감을 좀 접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렸지만 산타랠리가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또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산타 랠리라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좁혀서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크리스마스 다음부터요. 그러니까 이브 다음부터 크리스마스 날은 노는 날이니까 그 다음부터 1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강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평균적으로 초록색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이 불마켓이 되겠고요. 그리고 검은색은 일단 온
모든 해가 되겠고 빨간색이 베어마켓인데 이거는 1년을 그냥 그린 거기 때문에 1965년부터 작년까지 얼마입니까? 거의 60, 80년의 기록 아닙니까? 70년 정도의 기록인데요. 보시면 시장이 불마켓에서는 12월까지 해서 산타렐도 아주 강했고 평균적으로도 일정 소폭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1.3%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만 지금 현재는 아쉽지만 빨간색이다. 지금 현재는 베어마켓 하십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베어마켓에서는 산타랠리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도 좀 아쉽지만 팩트로 네.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월가의 시각 몇 군데만 더 추가적으로 산타랠리와 관해서 말씀드리면 네. 금년 산타랠리가 큰 기대는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1월, 2월 해서 내년도 1분기에 앞서도 얘기해드렸지만 뭐랄까요 좀 저점 테스트의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올 12월 초만 하더라도 좀 물가가 이렇게 잡히면 지금 그거 내려오고 7% 초반까지만 오면 주가가 쉽게 올라가면서 최소한 다우는 사상치고가 한번 근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시장 너무 적극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다는 거 네. 보셔야 되고요. 여러 IB 쪽에서도 지금 관련한 코멘트를 하고 있죠. 네, 상반기 내년 네네. 초. 한 세 군데 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버코어 그리고 CFRA 스트라치 가스라는 곳에 세 군데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버코어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리안 에마뉴얼이 대표적인 또 구루죠. 수억 투자 전략가인데요. 2023년에 리세션 가능성이 아주 커져 있다는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지만 분명히 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결론은 누가 말아도 거의 비슷합니다. 방어적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연초부터 얘기 많이들 들으셨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신 분이 있고 이거 아니다. 이게 아직 멀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여전히 성장주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4번에서 3번, 4번 주식만 계속 사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다수의 의견은 방어적 주식도 여러분들 좀 갖고 가셔야겠다라는 것들을 지금이라도 좀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쉬운 것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음. 앞서 어제 얘기 오기석 부원장이 했던 예를 들어서 그런 카우, 그 캐시카우가 좋은 것만 하도 되겠고요. 네. 사실 그것들을 포함해서 있는 것들이 밸류라든가 디비던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은 CFRA입니다. CFRA는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독립 리서치는 최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샘 스토버리 얘기하는 건데 이분도 역시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소폭의 산타렐리 여기서 말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5, 6일의 거래일입니다. 소폭의 산타렐리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험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1.3% 정도가 역사적으로 올린 건 되거든요. 올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저점 테스트는 불가피할 거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저점 테스트를 원하지 않고 있죠. 네. 저 자신은 원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000원을 얘기까지 하고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요. 그렇진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네.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토드 손 여기까지 얘기 드렸는데요. 네. 이분은 지금 앞서 CFL은 좁은 의미의 산타렐리 기간을 얘기했다 그러면 이분은 이미 산타렐리가 끝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길게 보는 겁니다. 길게 보는 건 언제부터냐면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냐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추수감사절 이후에 연말까지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이 많은 분들이 약간 속상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술주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피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어저께 뭐 그런 오기석 법인장도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그나마 좀 선방한 ETF가 결국 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ETF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섹터로 보면 에너지고요. 네. 또 하나는 밸류랑 디비던드거든요.
그러니까 밸리랑 디비den드는 상당 부분은 헬스케어가 보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을 보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네. 시장을 너무 본인의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도 좀 보시고 좀 여유 갖고 긴 흐름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시각들 확인해 봤는데 뭐 사실 좋은 것보다는 현재는 좀 보수적인 내용들이 좀 많다라는 것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만나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